네, 내일 있을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장 어떤 종목 공략해야 수익 낼지 함께 알아보시죠. 엠비엔골드 조규준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 오늘 오후장 어떤 이슈와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골든크로스의 탑5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올릭스의 수익률은 391%, 정말 엄청난 역대급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내일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게 된다라면 지금은 조금 쉬어가고 있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반전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일단은 바이오는 뭐 내일 이제 뭐 0.25 뭐 이렇게 금리 인하를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파월이 그 금리 인하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어떤 멘트를 할 거냐, 매파냐, 비둘기냐, 어떤 발언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주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릭스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20만 주를 팔면서 다른 바이오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릭스를 매도한 이제 외국인들이 몰려간 게 이제 일동제약으로 6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기사도 잘 보면 오포 글리포드 관련해서 임상에서 72주를 했더니 한 명이 20% 체중 감량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알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주사제가 아니고 알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쩌다가 한 명이 20% 체중 감량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이제 자료를 잘 보면 7.5라든지 한 12%까지 쓰는 기사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구용으로는 1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오포 글리포드도 이제 마운자로 릴리가 하고 임상하고 있는 거고, 우리 관련해서 이제 일동제약이 이제 결과를 발표할 텐데, 우리가 경구용으로 했을 때 72주라는 거는 거의 2년 동안 매일같이 먹어야지만이 10% 정도 체중 감량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경구용은 다른 시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사도 잘 보시면은 주사제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결국에는 경구용은 경구용이고 시장은 달리 열릴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주사제가 가격이 비싸니까 저렴한 경구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상했을 때 15%, 12% 나오면은 실제로 6% 정도 체중 감량이 되고요.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20%에서 30% 나오는데 실제로는 15%, 그다음에 마운자로는 한 20% 정도의 체중 감량이 된다. 임상의 한 절반치 정도가 우리가 실제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사제는 주사제대로, 또 이제 경구용 경구정대로 되고 게임 최현저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다른 시장이 열릴 거다. 그래서 올릭스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신한이랑 뭐 여러 군데 공매도 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를 했는데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고, 잘 보시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라이, 릴리랑 로레알이랑 탈모와 비만을 실제로 계약한 회사는 올릭스밖에 없습니다. 펩트론도 평가 계약이라든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올릭스가 지금 현재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사 모아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은메달 종목도 함께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물론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이슈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빛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한번 지금의 지루한 장세를 벗어나 상승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 지금 뭐 10만 원 넘어서 올랐다가 이제 5만 원대까지 낙폭 과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재료는 끝나고 시간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이제 알리페이 매물 때문에 하락했고, 공매도랑 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300만 주 넘는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알리페이 관련 매물을 소화하고 있고, 또 공매도도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차 가격이 54,500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현재 물량은 대부분 소화했기 때문에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우리 자회사들, 증권과 손보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베이스로 해서 카카오는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2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알리페이가 한번 지분을 팔았으면 거의 또 1년 동안 안 팝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만 원대에서 꾸준히 모아보시면 올해 연말에 꽤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 종목 파이닌텍도 함께 점검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갤럭시도 신모델 이미 이전에 공개를 완료했고요. 애플도 17일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18은 내년입니다. 하지만 증시 주가 상승과 관련 있을 수 있는 일정은 언제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파이닌텍의 앞으로 전망 함께 짚어볼까요? 파이낸텍이 지금 올랐다가 지금 현재 14,000원 갔다가 지금 12,0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이 회사를 안 가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 휴대폰 관련해서 이렇게 안 가고 있지만 오늘 자화전자가 2만 원 넘어서 2만 1,000원까지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분기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토포커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휴대폰 관련 매출이 좋아할 거다 해서 자화전자가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넴텍이 쉬어가고 있지만 저는 이제 폴더블 관련 시장 곧 또 열릴 거고 애플이 지금 이제 세븐틴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애플은 신제품이 나오면 실망 매물에 하락했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또 잘 팔린다고 하면서 또 결국에는 올라갔듯이 LG이노텍도 다시 올라갈 거고 파이넴텍도 폴더블 관련해서 올라갈 텐데 저는 이 회사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이제 자화전자도 그렇듯이 도우인시스가 이제 물량을 소화하면서 3개월, 6개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인시스가 이제 UTG 관련해서 강화 유리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공모가 32,000원대에서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가에서 움직이는 도우인시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익률 탑5 점검 함께 해봤고요. 이제는 이슈와 종목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꼭 오늘이라도 어제라도 사야 한다고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MD바이스인데요. SSD를 만들고 납품하는 회사죠. 정말 그 말이 적중한 게 하루 만에 8%가 떠올랐어요.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팔았다가 40만 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250억 자금 조달한 것도 재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서 물량 58만 주를 이때부터 이제 9월 초부터 소화하면서 그 물량 소화 과정,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빠져 있는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SSD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D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D램은 우리가 작업을 해요. 어떤 식탁을 차리도 식탁처럼 이제 요리를 하면은 빠르게. 이제 끝나면 다 치워야 되듯이 네. D램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보면은 유심칩, 이게 이제 휴대폰의 전화번호라든지 우리 동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저장하듯이 저장 장치,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형태로 해서 우리가 유심칩은 어떤 휴대폰을 저장하듯이 저장 공간, 솔리드 스테이트 관련해서 데이터 드라이브라고 해서 SSD, 과거는 HDD라고 합니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그래서 이제 플로프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작업할 때면 윙 소리가 나는 돌아가는 작업하는 네. 뭔가 뭔가 저장 공간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소음이 많은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HDD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납기 지연을 얘기하면서 SSD도 품귀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MD바이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MD바이스가 좀 올라가는데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좋습니다. MD바이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개인용은 1TB의 SSD를 장착한다면 기업력은 굉장히 커요. 30테라를 납품을 한다라는 거예요. 동수서장 프로젝트에서 중국에다가 납품하는 게 이제 SSD인데 사실 SSD 관련주가 없습니다. ESS 종목으로 해서 MD바이스가 포함되어 있고 신규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로 MD바이스가 SSD 관련주인데 또 하나의 종목을 찾는다면 삼화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화전기도 최근에 이제 과거에 콘덴서 관련인데 삼화전기가 전해 콘덴서를 해서 이게 이제 에스카다. 그러니까 에스카프라고 해서 삼성의 SSD에다가 꼭 필요한 이제 전해 콘덴서인데 기존 제품은 4개를 들어간다는데 신규로 이제 고용량은 9개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MD바이스랑 삼화전기가 새로운 SSD 주력주로 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18,000 목표가 넘어섰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가 23,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총이 1,900억인데 아마 네. 2,000억이 넘어서면 바로 3,000억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이제 SSD 관련주로 해서 MD바이스랑 삼화전기를 보시면서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시장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낙폭이지만 다시 윗골을 달았지만 다시 또 조금씩 오후장에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매일같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새로운 목표가 23,000원까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제니스 로보티스가 전일 5% 이상 하락해서 저희가 우려와 함께 점검을 했는데도 지금도 매수해야 한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만큼 오늘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 하락, 상승하고 있는 차트에서 오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장대 양봉, 계속적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 조정이 안 나왔어요, 조정 다음에. 근데 어제 조정 음봉이 나왔고, 오늘 또 밀려야 되는데 밀리지 않고 또 마이너스 시작해서 지금 또 이제 다시 전고점 15,400원에서 370원까지 올라갔다가 장이 밀리니까 쉬어가는데, 시장에서 이제 주도주로 해서 과거에 로보티즈가 주도주였다면 지금 제닉스가 주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로버가 한꺼번에 아까 10% 이상 올랐던 주식이 이제 제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제 시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삼성전자향 스토커부터 시작해서, 제가 PPT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이제 시총이 2천억인데 영업이, 그러니까 로보티즈가 1조 3천억인데 매출액 2024년 300억이었습니다. 이걸 나누면 43배. 지금 현재 유리일 로봇은 350억인데 24배. 그 다음에 클로봇이 19배. 330억이면 19배.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메스가 45배인데 제닉스는 600억대인데 영업이익까지 450억 나오고 있는데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닉스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이렇게 40배에서 뭐 20배가 넘는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1,700에서 지금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3배에서 뭐 4배로 올라가겠지만은 네. 아직까지 10배가 넘게 차이 나는 로보티즈라든지 매출액 비했을 때 앞으로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도 600억이 나왔다면 로봇 시장이 커진다면 제닉스는 뭐 이게 1,000억, 2,000억 금방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PPT 보신다면 그 AMR, AGV라면 알고 있는데 기업차마다 다 요구사항이 달라요. 맞아요. 반도체는 난 이렇게 만들어줘. 필요한 게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회사는 그렇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BOE라든지 많은 SK, 모비드, 모비스, 그다음에 루시드 뭐 이런 데다가 납품했던 회사가 이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제닉스 로보틱스 18,000원 한 번 더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총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는데요. 추가 상승 가능성 오늘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지 또 수익 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종목 지금 바로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주도, 방산도, 로봇에도 꼭 필요한 센서 관련된 기업인데요. 파이버프로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항공 카이가 11만 원 찍었더라고요. 제가 그쵸? 3월 달에 같이 이제 파이브 프로랑 비슷할 때 추천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파이브 프로를 가져오는 거는 광소문 센서 계측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FOG 관련해서 양산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맞아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광섬유 자이로스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이로스코프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보실 텐데 그래도 그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텐데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쵸. 로봇, 우주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PPT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함께 볼까요?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팽이처럼 해서 이렇게 요게 안에 거 돌리면은 이건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이제 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놀이기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면 우주 비행기라든가 과거에 이제 배라든가 했을 때 이렇게 흔들릴 때 보면은 이게 흔들리더라도 이 팽이가 돌아가면은 이게 평형이 유지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비행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이제 자이로스코프, 옛날 형태의 자이로스코프가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광섬유 센서로 해서 자이로스코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이런 광섬유 센서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보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자세한 자료가 있을 텐데 네. PPT에 보시면은 광섬유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정확하게 계측해주는 센서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달면 이제 로봇 AMR, AGV라든지 움직이는 모드, 휴머노이드 로봇도 보면 움직일 때 보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네. 내가 평형을 걸어 다닐 때 얼마나 속도로 가는지,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를 이걸 형태로 해서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주항공, 로봇, AGV,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주 발사체. 네. 그러니까 천궁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발사했을 때 어떤 속도로 뒤집어서 회전하면서 가느냐 해서 모든 제품 우주 항공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그다음에 뭐 해저 뭐 그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대부분의 모든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많은 광섬유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PPT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유일하게 양산과 함께 이 개발을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한 센서가 필요한 산업이 더 필요해질 만큼 매출까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PPT 보시면 이제 시총이 2,000억인데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광섬유 센서를 많은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방산부터 시작해서 천궁,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주항공, 로봇. 그러니까 로봇 시장이 커진다면 가장 커질 수 있는 회사가 파이버 프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67%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현재 주가의 흐름은 어땠는지 또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보율이 지금 이제 1000%가 넘어가고요.
점진적으로 2019년에 200억에서 한 26억인데 2024년에 300억에 70억, 그다음에 또 100억. 계속적으로 20, 30%씩 매출이 늘어나면서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이 회사에서 여기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오늘 잘 쉬었습니다. 그래서 세트랙 아이랑 그다음에 항공우주라든가 그다음에 파이버 프로 네.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 종목을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지금 현재 여기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8,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고요. 손절가 5,500원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목표가 8,000원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는데요. 파이버 프로 꼭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TV 방송과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이외 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3시 20분에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네이버 밴드랑 텔레그램에 보면은 제가 문자로 이런 제닉스라든지 M디바이스 같은 50%에서 10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문자 드립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면은 이제 네이버 밴드라든지 텔레그램에 가입해 있으시면 종목 자료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와 텔레그램 사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 정확하게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조규준 매니저와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